자, 유닛 4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여기에 지금 좀 더 추가가 되는 형태들이 좀 있는데요. 자, 일단 거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말책 한번 보세요. 자, 목적어는 주어가 하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통 목적어를 해석을 할 때는 을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간접 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뭐뭐에게라는 말도 들어가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우리말의 뭐뭐 을에 해당되고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도 주어처럼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보어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일단 여기선 기본적으로 명사 대명사만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VOA 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나 시간 등을 나타내는 부사적 어구가 꼭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들, 특히 장소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자, 그 밑에 거기 보시면요, SVO 문형 동사는 매우 많고 당연히 많겠죠. 그래서 웬만한 동사들은 타동사들, 즉 목적어를 가지는 타동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SVOA 문형의 대표 동사는, 자, 줄 한번 꺼주세요. put, place, lay예요. 이 세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 이 세 단어가 공통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놓다. 그러면 놓다라는 그 단어를 이제 동사로 쓰게 되면은 당연히 목적어 을을 이제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놓아야 하는 장소까지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put하고 place하고 lay만 지금 대표적으로 해놨는데요. 몇 단어 좀 더 쓸게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어도 여기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locate요. locate라는 단어도 여기에 한 번씩 들어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잘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situate라는 단어도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 뒤에 전치사가 꼭 딸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put이나 place나 lay 이런 경우와 그 다음에 이런 단어들은 전부 다 뭐뭇을 어디에 놓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만 딱 보여드리면 put이라는 단어 다음에 놓아야 할 대상의 명사 목적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치사들 중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것, 대표적으로 in이나 on이나 at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는 명사가 들어가는데 이 명사들은 대체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많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구조들도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수동태로 바뀌게 되면은 항상 이놈들이 이 동사의 과거분사 뒤에 딸려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keep이란 단어도 역시 나오죠. 뭐뭇을 어디에다가 두다, 보관하다 이런 뜻. keep은 뜻이 되게 많습니다. 뭐 상태를 유지하다 할 때 우리 이형식 보호할 때도 했었고요. keep이란 단어가 뭐를 어디에다가 두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하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단어들 많이 있다 하는 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32번 예문부터 볼게요. A bad workman blames his tools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일꾼은 그의 도구를 비난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속담으로 있는데 혹시 속담 중에 아는 거 있습니까? 속담 중에 글쩍 선무당이 장구 탓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글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로 잘 하지 못하는 일꾼은 지 능력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지 도구 탓을 한다 그 얘기예요. 공부도 더럽게 못하는 식기가 시험 칠 때 지 샤프 잘못됐다고 지 샤프 탓으로 돌린다 그 얘기죠. 한마디로 오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3번 Don't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합니다. Don't put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명령문이죠. 그러면 카트를 두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before가 뭐냐면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뭐뭐 앞에예요. 뭐랑 같은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in front of랑 같은 뜻이겠죠.
그래서 집 앞에다가 두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cart는 보통 여기서는 수레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수레를 집 앞에다가 두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34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해석 잡아봐. According to an old saying, great hopes makes great men. 재파리가 없으니까 조용하네. 이 말에 따르면요. 해석해 보시오. According to an old saying, great hopes and great men. 지금 여기서 막히는 단어가 뭡니까? saying이라고 얘기해서 명사로 쓰게 되면 얘가 속담이고요. old는 옛날이죠. 그럼 옛 속담에 따르면 이 뜻이잖아. 옛 속담에 따르면 연습 많이 하세요. according to라는 표현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을 뭐 하시면 이건 되게 심각해요. according to 되게 많이 나와요. 뭐뭐에 따르면이야. 그러면은 옛 속담에 따르면 great hopes make great men. 그럼 얘네 해석 어떻게 할래요? Great hopes make great men. 무슨 뜻입니까? 대충이라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자, 여기 있는 great란 단어하고 여기 있는 great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봐도 상관없지만 중요한 거는 둘 다 좋은 또는 훌륭한입니다. 그래서 큰 희망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 맨 이거 남자들이 하지 마라. 여기서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신 게 낫습니다. 물론 옛날 글들은 대부분 man 또는 men을 남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도 보수적 성향이 강해가지고 보통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그 다음 넘어갈게요. 35번. The term K-pop describes contemporary Korean pop music. 해석은요?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the term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K-pop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금 K-pop의 K자가 보시면 대문자입니다. 그럼 대문자로 쓰였다는 얘기는 일종의 어떤 표현 또는 용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term이라는 말도 용어라는 뜻이에요. 용어, 사용하는 말. 그러면 그 용어인 K-pop은 됐습니까? 그 용어인 K-pop은 그 다음에 describe가 무슨 뜻입니까? describe요. 그 주니어 능률북한 실력에 웬만한 단어들 다 나온다. 단어 공부 제대로 좀 하십시다. 제발 좀. 묘사하다 또는 보여주다 또는 설명하다. 그러면 K-pop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보여줍니다. 뭐를요? Contemporary Korean pop music을 보여준다 또는 묘사한다. 그럼 contemporary는 또 무슨 뜻이냐 그 얘기야. contemporary. Korean pop music은 뭔지 아시겠죠? 한국 대중음악이에요. 그럼 contemporary는 무슨 뜻이냐 그 얘기죠. 현대의 가는 뜻입니다. 현대의 한국 대중음악을 묘사한다. K-pop이라고 하는 게. K가 코리안이고 팝이 popular거든요. 아시겠죠? 팝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36번. One kind of word can change someone's entire day입니다. 여기서 이 word라고 하는 단어를요, 단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라고 해석하신 게 흐름상 맞을 겁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kind는 친절 아니야. 단어 막히는 거 뭐 있어? 단어 막히는 거 뭐 있어요? entire 하는 단어 나오죠? 이게 전체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해석 한번 잡아봐. 친절한 말은 친절한 한마디의 말은 한마디의 말은 누군가의 전체의 하루를 또는 하루 전체를 can change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어떤 한 친절한 말은 바꿀 수 있다. 누군가의 전체 하루를요. 그럼 그 하루가 되게 안 좋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해주었다. 그 한마디를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기분이 최소한 오늘 하루는 바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문법을 이용해 가지고 영어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내 혼자서 계속 이거 떠들고 있으면은요 분명히 잡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구조 파악해가지고 뭐가 주어고 뭐가 동사고 뭐가 우회되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예습하려고 하면 뭐 하시는 게 제일 낫냐면요. 이 단원 앞에 단어들 좌르륵 있거든요. 그 단어들 좌르륵 찾아가지고 미리 적어 놓으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야 해석이 바로 되죠. 그리고 그게 예문을 적용한 단어 공부법이에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37번. Depth of friendship does not depend on length of acquaintance. 일단 이 문장의 주어는 depth of friendship이고요. does not depend on까지가 그나마 동사입니다. 그러면 length of acquaintance라고 하는 게 목적어죠. depth가 무슨 뜻이죠? 깊이. 그러면 깊이의 우정이 맞습니까? 우정의 깊이가 맞습니까? 대부분은 우정의 깊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정의 깊이는 does not depend on. depend on이 무슨 뜻이지요? depend on 뭐뭐에 달려있다 또는 뭐뭐에 의지하다. 말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릴게요. depend on 대신에 쓸 수 있는 뭐뭐에 달려있다, 뭐뭐에 의지하다 중에 뭐가 있냐면 rely on, 그 다음에 turn to, 그 다음에 depend 한 번 더 쓸게요. depend upon. 이런 표현들도 같은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봤었던 according to도 여기에 들어가기는 해요. 자, 그러면은 accord to요. 자, 어쨌든 우정의 깊이는요 뭐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나와있죠. does not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뭐에 달려있지 않다? length of acquaintance. 일단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acquaintance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분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지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인이 뭐냐 하면은 아는 사람.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맥락상으로 친분이에요. 그 다음에 length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의 형용사가 뭐냐 하면은 long입니다. 그럼 뭐예요? length는 단순하게 생각해봐라. length가 길이겠죠. 근데 이거는 친분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친분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럼 해석해보면 이런 거잖아. 우정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친분의 기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정한 우정의 깊이가 더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서부고제 읽고 가실 분들이 교과서 1과 내용이 넌 교과서 바뀌니까 상관없구나. 교과서 바뀌면 바뀐 내용에서 만약에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부고제 1과가 그거거든요.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네. 그러니까 뭐 SNS에 뭐 친구들 뭐 팔로우 많다고 해가지고요.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죠. 누구였더라? 오늘 초등학생 누구 한 명이 나 팔로워 100명이었는데 2명이 나갔어. 슬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조승범 아닙니다. 걔는 5학년이니까. 어쨌든 6학년입니다. 아, 이호원도 아니고 임용진도 아닙니다. 다른 애입니다. 자, 어쨌든 그런 친구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정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왔다라고 해서 깊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갖고 나한테 반론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시험 18번.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person. 우리 look forward to가 무슨 뜻이죠?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보통 오랫동안 기다리다. 그리고 오랫동안이란 말을 뭐 고생할 고자를 쓰든지 뭐 옛고자를 쓰니 다른 말로 해가지고 고대하다라는 말로 씁니다. 이걸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뜻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대 앞에다가 학수를 집어넣어가지고 학수고대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look forward to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기다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I'm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person이에요. 해석해보세요. 여기서 미팅은 회의 아닙니다. 만나다의 그겁니다. 설마 저 인펄슨을 사람 안에서라고 해석하시는 분은 없겠죠. 뭐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만나기를 기대한다. 무슨 이상한 드라마입니까? 직접이란 뜻입니다. 나는 당신을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직접 만나기를 기다려요. 꼭 보고 싶어요. IU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난 연예인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연예인은 남자 연예인 좋아합니다. 아, 잠깐만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연기 잘하는 남자 배우. 도움도 안 되고 순양에 도움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39번 넘어가겠습니다. Please place the plant close to the window. 자, 요거는 진짜 여러분 해석돼야 됩니다. 일단 please가 제일 앞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 문장의 종류가 뭐란 뜻이야? 명령문이죠. 뭐 해주세요 이런 말이잖아. 자, 해석해 보시오 이거. 식물을 창문 가까이 놓아주세요. 예, 식물을 창문 가까이 둬주세요 그런 이야기죠. 여기 please 같은 경우는 문장 제일 앞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콤마 찍고 뒤에 please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뭐 해달라는 공손한 표현이죠. 그 다음에 place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이걸 명사 장소로 보시면 당연히 말이 더 안 되겠죠. 이걸 또 무턱대고 그냥 해석하는 친구들은요, 제발은 놓는다 그 식물을 이렇게 보면 돌아봅니다. 하지마. 제발 아니야. 제발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손의 표현이니까 부사로 그냥 버리고 그 식물을 close 가까이 둬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참고로 가까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는 게 있는데 close에다가 ly가 들어가면 이거 가까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요, 자세히 또는 면밀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과 맞닿아서 보는 거, 엄청나게 가깝게 본다 이런 얘기. 뭔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거, 현미경 쓸 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잘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closely 들어갔다고 무조건 가깝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창문에 가까이 그 식물을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놔주세요. 자, 40번. 야 해석 왜 할까요? 가치관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거는 value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value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탁 놓고 보면 이거는 가치관 또는 가치야.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데 있어가지고 각각의 어떤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누구는 뭐 우리 집 둘째 아들 같으면은 뭐 곰돌이 인형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소중히 여기는 그거 얘기하는 건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상 같은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value라는 단어에다가 지금 e를 빼고 ABLE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ABLE가 보통 무슨 뜻입니까? 에이블이. 옛날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can이라는 단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be able to라는 말을 썼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보통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 뒤에 to 부정사는 말 그대로 앞으로 뭐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able 그 다음에 비동사는 이 able이라는 이 형용사를 동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ble이라는 단어는 할 수 있는 또는 능력이 되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value라는 단어 다음에 ABLE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이 value를 동사로 본 겁니다. 그럼 동사로는 무슨 뜻입니까? 참고로 이건 니네 교과서 8과에 나온다. 다른 단어로. 가치 있는. 아니요, 동사요. value가 동사로 쓰면은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valuable은 가치를 매길 수 있는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갔어요? S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치가 있는 물건들, 다른 말로 귀중품입니다. 적어놔. 그러면 이제 해석되시겠죠? 어떻게 할까요? 너의 귀중품 당신의 귀중품을 소중한 곳에 안전한 곳이겠죠. 세이프가. 안전한 곳에다가 두세요. 보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전한 곳에. 자, 지금 내가 유닛 4 하나만 지금 딱 했을 때 계속 내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계속 말씀드리죠. 눈으로 그냥 보고 치우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단어를 보더라도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구조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최소한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얘가 이렇게 붙어있으면 아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은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문제 풀 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가 그리고 봐봐 6월이라는 소유격이 들어갔으면 최소한 얘가 명사인 건 알아야 돼. 이게 기초문법에서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my, your, his 뒤에 명사 들어간다 하는 거. 여러분 예비골드 가지고 내가 무슨 기초문법 내가 다 설명해 줄 거겠죠? 네, 설명해 줍니다. 다만 문제를 풀 수는 없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 골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명은 다 해주지만은 결국 문제 적용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1학년이 자존심이 있지 중학교 1학년 열중 16강 갖고 문제 풀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중1 3800제를 문제 풀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딱 깨놓고 말씀드리면 그렇게 문제 풀 수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11월 달부터 적용되는 예비고일 기간이에요. 그때 아니면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물론 시간이 안 나는 이유 중에서는 놀 시간 넣어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되겠죠. 시간을 잘만 투자를 하면은요 그때만큼 마지막으로 기초문법 정리할 시간은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기초문법 특강할 생각은 없어요. 딱 깨놓고 다른 거 할 거거든요. 나는 다른 거 할 거라서 뭐 특강을 한다? 글쎄요. 특강 과연 몇 명이나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초문법을 한다 하더라도 그 학년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겠지. 밑에 애들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생각을 잘 해가지고 좀 공부에 좀 임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잔소리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진짜로. 자, 거기 밑에 잠깐만 좀 보세요. 마지막 거 팁. SVC와 SVO의 구별은요.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SVC에서의 명사와 SVO의 목적어의 명사는요. 서로 같은 놈이냐 아니냐 그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걸 확인하는 거는 결국 누구밖에 없냐면 역시 동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예문에 보면 he became a teacher 하는 말은 저번에 얘기했죠. 거꾸로 해도 말이 된다 하는 거. 선생님이 바로 그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he saw a teacher 하는 말은 선생님 한 분을 만났다가 되는 거니까 선생님하고 그라는 존재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가 선생님을 만났다고 그러면 만났다 하고 되었다 하는 말은 동사에서 일단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유닛 4는 내가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도록 하고, 지금 뒤에 다음 넘어가는 유닛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오랜만에 보는 4형식이거든요. 중학교 2학년 교과서 1과에 나왔었던 그놈, give, tel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가 금요일 날 할 건데 미리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요 관련된 숙제를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린트가 따로 나가진 않습니다. 최소한 42번부터 48번까지 해석은 적어오세요. 주어 동사 찾으시고. 예. 아시겠죠? 네. 절대로 뒤에 있는 천일 B급 뺏길 생각하지 마라. 뺏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분명히 내가 해석시켜봤는데 겁나게 자연스러운 해석은요, 그 사람은 영어 학원 안 댕겨도 되는 놈 아니면 그냥 뺏긴 거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9번에 나오는 문제는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풀고 싶으면 푸세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서술형에서 많이 적용되는 거라서 이건 설명할 때 내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